이제 한동훈과 원희룡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될 이 초반 국면에서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하는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의 주장과 원희룡의 주장을 좀 차례대로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연합뉴스 인터뷰인데요. 최상병 사건은 보훈 안보 이슈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 최상병 사건 해병대원 특검을 좌파들이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던 한 서너 달 전, 그때 이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보훈, 호국, 안보를 얘기하지 하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자들이 최상병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꾸 보국, 안보, 뭐 보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훈, 안보에 관해서는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될 보수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지금 한동훈이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서너 달 전에 좌파들한테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최상병 사건은 보훈 안보 이슈라 그랬는데, 여러분, 최상병 순직 사건, 이게 과연 보훈 이슈고 안보 이슈입니까? 최상병의 죽음이 매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상병이 뭐 연평도 해전처럼 또는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뭐 북한군과 전투하고 교전하다가 전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사건이라고 사건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실체와는 관계없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훈 사건입니까? 과연 이 사건이?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 전사자나 이런 사람들의 명예를 기리고 하는 게 보훈이에요. 이 최상병은 그런 보훈 사건이 아니잖아요. 작전 중에, 군 작전 중에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려면 군 작전 중 사망 사건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걸 보훈 이슈, 안보 이슈로 가져갑니까? 좌파들은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 해요. 안보 이슈, 보훈 이슈에 관해서 보수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냐,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고요. 서너 달 전에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이 좌파 프레임을 한동훈이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최상병 순직이 보훈 이슈고 안보 이슈입니까? 군 작전, 그것도 대민 지원 작전 사건이지. 사건의 성격을 전혀 지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랬어요. 자, 야당은 말이죠. 대통령을, 이 사건을 고리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적극적이지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경찰청이 최상병이 어떻게 순직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경찰 수사에 무슨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공수처가 이른바 외압 사건, 자기들이 고발한 외압 의혹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인데도 무슨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로지 특검 하잖아요. 왜? 대통령은 공격해야 되니까.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적극적이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전혀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좌파들이. 그런데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좌파는 적극적인데 우리 보수는 소극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좌파들의 프레임 속에서 놀아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최상병 순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경찰이 다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가 저 좌파들이 고발한 외압 의혹까지도 사사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보수가 뭐가 소극적이라는 거죠? 저 종북 주사파들의 정략적인 특검 공세를 반대하면 소극적이 되는 겁니까? 저 좌파들의 공격에 무릎 꿇고 손발 딱 들어야 적극적으로 되는 거냐고. 한동훈이야말로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좌파들의 프레임 속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인터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저의 정치적 목표는 완전히 똑같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정치적 목표가 같은데 신뢰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거 어린애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자, 목표가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목표가 같으면 갈등이 없냐고. 어느 집이나 우리 집안 잘 살자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어느 회사나 우리 회사 발전하고 우리 좀 이익 배당도 좀 많이 받고 임금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목표는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갈등이 없어요? 목표가 같다는 걸로 모든 것들을 다 퉁쳐서는 안 돼요. 아니 대통령과 자기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가 같으니까 갈등이 없대. 나 이런 아니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논리는 구사 안 해요. 또 이게 이제 배신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진짜 상식적인 얘기야. 잘 모르는 길 가는 사람은 길 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스친 사람 있죠. 여러분 오늘 수백 명 그렇게 스쳤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쥐가 뭘 알길래 날 배신해. 배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사람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배신은 누가 한다고? 가까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유승민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자, 김무성이 같이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 본부장 했던 자, 이렇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워서 뭐 이것저것 좀 알 것 같은 자들이만이 비로소 배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배신 못해? 배신은 원래 가까운 자들로부터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목표가 같아서 배신 안 해요? 목표가 같은데 배신해서 배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가 우리를 배신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씁니까? 이재명이가 나를 배신했다 그런 말 써요? 그러나 김무성이가 우리를 배신했다, 유승민이가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말 쓰잖아. 동지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배신을 했으니까. 인터뷰 중에 보면 그럼 도대체 그런 좋은 최상병 특검법은 왜 총선 때 얘기 안 했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자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민한 상황이고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까 봐. 자 보세요. 한동훈의 얘기대로라면 그때 이 최상병 특검 관련 이종섭 이 호주 대사로 보냈니 어쨌니 그 한동훈이가 공격했잖아요. 결국 이종섭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거에 정말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했어야 돼.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라도 승부를 걸었어야죠.
이러이러 하니까 도저히 이것 때문에 선거 못 치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이종섭이 빨리 불러주세요. 라고 설득을 했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공개적으로 정말 공격을 해서 정면 돌파를 했든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조금 하려다가 말았잖아. 찝쩍대기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민한 상황이라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때는 못했다. 지금은 한동훈의 독자적 특검 주장을 듣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편안해졌습니까? 편안해졌냐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대로 가면 정말 대통령하고 완전히 갈랐을 것 같아. 저 좌파들의 특검 프레임에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라고 얼마나 불안해하냐고요 지금. 입만 열면 동료 시민이 어쩌고 입만 열면 민심이 어쩌고 입만 열면 국민이 어쩌고 그러는데 정작 자유우파 국민이 뭘 생각하는지를 하나도 모르잖아. 조정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러니까 총선 백서 발간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시는 것 같다.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다. 조정훈이가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개무시당해도 될 사람입니까? 조정훈은요. 시대전환이라는 중도당을 끌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당대당 합당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어렵다는 마포에서 지역구에서 이겨서 재선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총선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평가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라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고 원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총선 백서 작업을 자기 당대표 선거에 이용한다고 하는 한동훈 측의 비방과 음의 모략이 있으니까 화끈하게 나 그럼 출마 안 할게요. 총선 백서 작업에 집중하겠어요. 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개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자, 이제 원희룡을 보겠습니다. 원희룡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무제한 소통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레드팀 팀장이 직접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자 친윤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나는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이다. 맞죠? 4강 올라가서 경쟁했잖아요 같이. 그런데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결정되자 정권 재창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동지적으로 협력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나를 친윤이라고 부르지 마라. 차라리 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창윤이라고 불러달라. 이게 창윤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내가 알기로 한동훈은 총선 끝난 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 대표 후보 출마할 때도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정진석 실장한테 전화를 했고 정진석 실장이 아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 얘기 듣고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의례적으로 인사한 것이 전부인 것 같다. 그런데 소통은 리더십과 정무 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 곧 정치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 좀 정치 좀 배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배신은 하다 보면 배신이지 처음부터 배신은 없다. 하다 보면 배신이지 처음부터 배신은 없다. 그다음에 한동훈의 특검론, 수사중 사건 특검하자. 이건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미끼 아니냐. 어설픈 컨설턴트하고 토론하고 이 기회에 대선까지 직행하겠다고 하는 조급함에서 이 독자 특검론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식이면 한동훈 특검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게 원희룡의 얘기입니다. 특검을 미끼로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이라는 쌍끌이 그물질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대 거기 말려들면 안 된다. 초동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네. 한동훈과 원희룡 비교는 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정론 1침이었습니다.